자, 우리 자책하지 말자고요. 안녕하세요. 마음, 생각, 사람을 잇는 마음 있는 TV의 자기 개발하는 주부 무아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한번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르겠다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중이신가요? 저는 사실 요 근래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방황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지금 이 나이까지 고민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했고 좀 제가 무능력해 보이기도 했어요. 더 어린 나이에 이런 것들을, 꿈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정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제 나이 정도면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걸까? 지금에 와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그런데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가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이 나와 너무 잘 맞아서 딱 그 진로를 가지고 쭉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서야 겨우겨우 한 가지를 결정하고 찾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각각의 사람들은 방향과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자책하지 말자고요.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 한 가지, 그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 영상 밑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댓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그것을 아직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걸 찾으려면 내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나를 많이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그 한 가지가 바로 찾아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일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싫어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싫어했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래 해보지 않은 일을 섣불리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도 마음도 가치관도 모두 다르니까요. 제가 이런 방법들을 해봤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길을 좀 찾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저의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정답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함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한 거죠. 저의 경험을 통해서 또 길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저는요, 무엇보다 나를 들여다보는 작업,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으려는 것, 그 자세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거 큰 과정에서요. 이것에 대한 집중, 관심,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 계속해서 녹아져 있다면 제가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지, 어떤 것을 할 때 나는 즐거운지, 어떤 것을 할 때 나는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 자체가 정말 내 거냐 라는 거를 꼭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주위의 환경이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한 결정도
그들의 기대치와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선택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원래 음악을 전공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음악 전공이라는 거를 내려놓으면서 다른 친구들이 갑자기 음악 전공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완전히 반대로 이과를 지원을 했고, 그 이과에서의 공부 때문에 저는 공대를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것들을 선택했고 열심히 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학생활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전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분께 딱 드리니까요. 아유, 그냥 보기 좋은 과 취업 잘 되는데 돈 많이 버는데 가고 싶었군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기질이나 어떤 강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맞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왜 그런 것들을 선택했을까요? 맞이로서의 어떤 책임? 그리고 내가 이과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을까? 그땐 상상도 못 했으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저와 비슷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집안 사정에 의해서 또 부모님들의 기대에 의해서 저의 책임 때문에 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애써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돌아봤을 때는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됐었던 거죠. 정말 나에게 맞는 것들이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와 같은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의 기대든지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상황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다른 길들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대, 20대의 꿈을 정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고민한다고 이것이 결코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우리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앞으로의 삶 중에서 가장 젊은 날, 이 젊은 날에 고민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한번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 그 한 가지, 비전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 비전을 찾으려면요,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깊게 알아가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요. 다른 한쪽으로는요,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일지라도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짜장면만 먹어본 사람은 탕수육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한식만 먹어본 사람이 파스타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이렇듯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경험이라도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씩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아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많이 드렸는데요. 아, 진짜 이거 뭐 뭉뚱그리는 얘기잖아요. 진짜 어떤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것들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뒤에 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 근래에 기질 테스트를 받았어요. MBTI라는 거 기질 테스트를 받았는데요. 기질 테스트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대체적으로 어떤 기질이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기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내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간이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셔가지고 나의 기질이 어떤지,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서도 나의 성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보면 나의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질 테스트를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묘비명 테스트라는 거예요. 묘비명 테스트를 할 때는 어떤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치 카드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이제 출력하셔서 자른 다음에 그 가치들, 내 삶에서 어떤 가치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걸 하는 걸 봤거든요. 패널들이 모두 달랐어요. 한 사람은 영향력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고, 한 분은 가족,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시는 분이었고요. 한 분은 내 꿈, 내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이었던 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나의 가치에 따라서 분명히 묘비명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내가 내 삶에 우선순위로 두는 가치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가치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자유로움이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 시간, 뭔가 매여서 하는 일들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좀 좋아해요. 알려주고 뭔가 영향력을 주고 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제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던 사람 이 자리에 묻히다. 어때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제 경험이나 이야기들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일들을 하고 싶기 때문에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찾으셨다면 그 가치에 맞는 묘비명을 꼭 적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 나의 비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기억나시나요? 네. 나의 삶을 계속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면서 행동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질 테스트 말씀드렸죠? 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기질 테스트, 나의 가치를 찾는 작업을 위해서 묘비명 테스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것들 한번 천천히 적용하면서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